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빴었던 연예인들도 많다면서요? 네, 연예계가 좀 조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또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 관계, 친분보다도 이제 가족 관계 때문에 그 선거에 같이 지원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예계에서도 들썩들썩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한류 스타, 뭐 조각미남의 대명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손이남 경기도의회 후보로 나왔던 분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 갔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도대체 어떤 관계냐 때문에 이제 막 의혹도 증폭됐었고 뭐 선거 운동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셋째 누나의 남편이고 또 과거에는 소속사의 대표로 또 같이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족 관계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다시 잠잠해지기도 했었는데 예. 김성령 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오거돈 씨하고는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돈이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부산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돈지간이다 보니까는 시민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기도 했었고 또 배우 윤세인 씨 같은 경우에는 잘 키운 딸 하나. 네. 얼마 전에 종영했었잖아요. 거기서도 모습을 보였었는데 김부겸 대구시장으로 출마했던 그분의 따님이에요. 아, 진짜 잘 키운 딸 하나군요. 네, 되게 아버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했었는데 예. 결과는 다 낙선이었죠. 아, 지금 말씀하신 결과였죠. 세 그 후보가 다 낙선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손이남 이 시의원, 네. 도의원 후보 이분도 낙선했고요. 네. 뭐 그런데 저 정도 가족이면 안 나갈 수는 없죠, 사실. 네, 가족 관계라고 하면 당연히 네. 예전에 뭐 김을동 씨 같은 경우에도 송일국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같이 유세를 하기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가족 관계일 때는 자신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직업이라든지 걸 모두 떠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친분 관계 때문에 잠시 들렀다가 논란이 되고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또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번에? 네, 누구죠? 김정태 씨입니다. 예. 아들하고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아들이 또 이제 김지우 군이 약궁이라는 애칭까지 얻으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김해 시장에 출마를 했었던 김정건 그 지금 낙선을 했는데요, 그 후보 또 이제 양산 시장에 나왔었죠. 그 나동현 후보의 그 지원을 유세를 할 때 지원은 네. 아니고 이제 작정한 지원은 아니었는데 네. 마치 그 후보들이 약궁이를 안고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이제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아이까지 선거 전에 뛰어들게 된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예. 대중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김정태 씨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것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프로그램의 게시판에까지 하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일부 격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었고 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했고요. 또 억울하다고요. 김정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하고 수년 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어떤 뭐 지원을 간다기보다 이제 같이 어디 이제 지역을 가다가 잠시 들렸던 것인데 또 심지어는 그 나동현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자라고 했던 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마치 선거를 위해서 아이가 온 것처럼 이렇게 됐다라는 게 소속사 측에서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 네. 또 김정태 씨 아내 또한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제 나중에는 마트에도 아이를 데리고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제 연예인분들이 알면서 혹은 또 몰라서 이렇게 선거에 그 자리에 갔다가 활용이 되는 경우, 이용이 되는 경우가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더 마이너스가 됐던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인이 누가 뭐 출마를 한다 혹은 정치적으로 나선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몸을 사리는 게 요즘의 그 추세이기도 한데 김정태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상남자 의리를 좀 중시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요. 네. 아주 유명한 스타들이 다 지지 후보를 밝히고 선거 운동도 뭐 돕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원이 되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서로 상대 진영에 대한 그 적이나 반감 같은 게 너무 서로 강하다 보니까 네. 상대편 후보를 도와주면 마치 나의 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좀 그 많이 다른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사실은 이제 선거에 나가면서 내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저에게도 그런 요청이 왔었어요. 계속 수년간 이제 여러 선거를 이제 겪었잖아요. 예. 뭐 아는 연예인 있으면 좀 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거절을 합니다. 무조건 거절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그 대중들은요, 유권자들은
인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인지도를 가지고서 무조건 그 후보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항상 저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누구를 좋아했을 때 예. 그 사람이 이런 정책이 난 마음에 들고 이런 정치 성향이 마음에 든다라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면 나를 좋아했던 팬분들이 일부 분들은 또 어느 분은 인정을 하기도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돌아서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문화가 정착되지는 않고 있죠. 예. 어쨌건 현실이 그렇다면은 네. 대중문화 스타들도 어찌 보면 사회 공공재 같은 건데 네. 나도 좋아하고 저쪽 당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같이 좋아하던 사람들인데 네. 한쪽 편을 들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그게 현실이라면 네. 그런 점도 또 고려를 감안을 좀 잘해서 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다 한 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정책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물론 뭐 특정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이 정치적으로 또 발을 담그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연기 활동 또 노래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중들의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경우는 조금 전 그 가족들 지원한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경우인 것 같은데 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트위터에 욕설을 한 그 아, 연예인이 있었다면서요? 김의성 씨요. 김의성 씨요? 네, 그 영화 관상에서도 예. 연기를 했었고요. 찌라시 위험한 소문에도 나왔었는데 김무성 그 선대위원장이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그 캠페인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 좀 격한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예. 이분의 말 표현으로는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만 앵벌이도 껌정도는 주면서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리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독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예. 근데 욕설이죠? 지금 지워놓은 게.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글은 삭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예. 그 파장은 참 쉽지 않게 가라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이분 요즘 아주 그 뜨겁던데요. 영어로 하면 핫하던데요. 김보성 씨. 네. 김보성 씨. 예. 20년간 줄곧 의리 이러시더니 정말 연예계에서 이제 의리 있게 이슈가 되면서 핫한 스타가 됐습니다. 한물만 파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투캅스에서 반짝 빛을 보고 나서는 예. 사실은 정말 연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변에서는 저분 혹시 주식하시는 분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주식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또 재테크라든지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연기라기보다는 그런 면 혹은 이제 사업하다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연기자로서에 대해서 빛을 못 봤던 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의리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갈증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더 빛을 보는 그 시점 누구나 때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분의 지나온 행보를 쭉 보면 의리가 사실 생활이었어요. 스스로 이제 이경규 씨하고 같이 방송을 했을 때 얘기하시기로는 스스로 맨 올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참 올바른 올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제가 시민영화제를 할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여름에 세빛둥둥섬에 전혀 냉방이 없었지만 그 예. 땀을 흘리면서도 왔었고 보통 일부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마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그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왔길래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어느 분과의 그 약속 때문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 의리라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예. 선거판에는 안 나가셨나요? 의리 때문에? 전혀 또 이번에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이분은 오히려 그 연기자, 또 네. 영화 감독들, 심지어 친한 영화 감독 때문에 투자를 직접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투자자 앞에서 상을 얻다가 결국 투자자가 외면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의리 때문에 에피소드가 참 많았는데 예. 이분이 지금 음료 그 광고를 하면서 좀 광고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의리가 상업으로 또 쓰이는 거 원치 않는다고 아. 의리 때문에 다른 광고는 하지 않겠다고 광고 하나만 지금 네, 하고 있는. 있는데요. 다짐을 막 하면서 하고 있고 예. 또 그게 이제 품절까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편의점에서는 매출이 한 5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리 효과가 굉장하고요. 예. 세월호 참사 때도 그 의리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예. 심지어 그걸 대출을 받아서 또 기부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예.
생활고에도 좀 시달렸었다면 20년 동안 좀 그 뜸한 동안. 네, 맞습니다. 그 한때는 뭐 전기세가 없어서 불을 끄고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뭐 주식 실패를 하기도 했었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카드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예. 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올곧게 살다 보니까 의리로 대세가 되면서 아주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신데요. 이분 과거엔 또 김민종 씨하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를 했을 때 예. 김민종 씨가 캐스팅이 됐다가 코믹 요소를 더 중시하던 감독이 김보성 씨를 대신하겠다고 하니까 김민종 씨가 하지 않는 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같이 동반 출연을 하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실생활에서도 의리를 지켜가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도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을 반영하는 네. 뭐 키워드나 그 트렌드가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럼요. 의리, 좋은 의미에서의 의리, 공적인 그럼요. 의리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번지는 하나의 뭐 계기 같은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홍렬 씨 소식 전해 주시죠. 저는 정말 이홍렬 씨를 보면서요. 예. 늘 이분 같이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저도 참 방송도 했었고. 좋아하는 코미디언이거든요, 이홍렬 씨. 네, 최근에 이제 코미디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코미디 쪽으로 복귀를 하기도 했고요. 또 교통방송을 통해서 심야 시간에 라디오를 또 DJ를 통해서 이제 또 복귀를 하기도 했는데 예. 그 이분은 방송을 쉬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방송을 쉬고 있었던 건 아닌데 늘 전면에 나서서 하기보다 많은 대중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걸 원했었거든요. 예. 선행에도 참 조용히 선행을 했었는데요. 초록 우산 어린 재단이라는 곳에서 예. 27년간 후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전격적으로 나서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2012년에는 어린이날부터 한 달 동안 국토종단을 해서요. 예. 남수단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또 자전거를 또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는 원래 취재원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예. 이번만큼은 취재원을 밝혀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가수 전영록 씨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두 분이 정말 막역한 친구 사이인데 이홍렬 씨하고 전영록 씨.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예. 요즘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을 받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갑은 그 노인의 지름길이 아니잖아. 이제는 아니잖아요. 문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랬더니 청춘이죠, 아직. 네, 근데 환갑잔치를 한다는 희한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군데요? 했더니 이홍렬 씨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뭐 강당을 빌려서 할 것 같아. 정도로 얘기를 해서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했더니 평생을 살아온 것들에 대한 메모를 이렇게 일기를 꼼꼼히 쓰는 스타일이신데요. 이홍렬 씨가. 선행을 했던 것, 또 방송을 했던 것, 또 자녀를 키우면서 했던 모든 그런 기록들을 아. 다 모아서 예. 환갑이 6월 19일인데요. 예. 환갑에 맞춰서 글을 모았다고 합니다. 직접. 예. 그래서 60초, 처음 초자를 써서 60초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요. 리스타트, 재시작이다. 나의 열정을 식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북콘서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환갑을 북콘서트를 하게 된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유성 씨가 과거에 환갑을 할 때 예. 개그맨 후배들을 데려다가 예. 무대에 세운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길 수 있게 책 한 권씩을 주면서 선후배의 나눔의 그런 장을 마련했다라는 거에서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환갑만큼은 뜻깊게 해보자. 예. 라고 해서 모든 뭐 화환이라든지 축의금이라든지 일절 받지 않고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삶을 살아온 지혜를 나누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벌써 환갑이군요, 이홍렬 씨가. 얼굴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으셨나요? 네. 네.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네. 후배 코미디언들이 아유 그 깐깐한 선배가 돌아온다고 막 걱정하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던데 네. 실제 성격이 좀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좀 깐깐한 분인가요? 철두철미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모 같은 걸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필적도 예쁘시고요. 일을 할 때 보면은 한 가지도 흘리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철저하게를 하면서도 이 일상생활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또 같이 차를 마신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했을 때는 예. 또 굉장히 지혜로운 그 인생 선배로서의 몫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깐깐하지만 평소 생활에서는 다정다감한 오빠, 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장서희 씨 복귀 소식이라고요? 네. 장서희 씨가 뻐꾸기 둥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역시 장서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효과를 또 내고 있습니다. 예. 2010년에 산부인과라는 드라마를 끝으로 4년 동안은 중국에서 현지 활동을 아, 했었는데요.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몸값이 대하 사극을 했을 때 예. 구체적으로 막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서희 씨 측에서 네. 회자가 됐던 것이 회당 1억 안팎이다. 회당 1억 원이. 네, 이런 굉장히 이야기가 높은 거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데요. 예. 장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추자연 씨라든지 장나라 씨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한류 스타이기도 한데 예. 보통 막장 드라마에서 복수의 여신, 복수의 화신으로 통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복수의 화신에게 희생을 당하는 희생양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는데 장서희 씨가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예. 시청률이 계속 또 오르고 있거든요. 첫 회 네. 시청률도 높았고요. 예. 장서희 씨의 그 연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조금 더 들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까요? 자, 하나만 더 하라고. 아, 그래요? 마지막 소식. 저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예. 제가 참 예쁘게 보는 아역 출신 배우입니다. 박지빈 군. 예. 얼마 전에 이제 성년이 됐는데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예. 굉장히 조용하게 상을 치르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도 이제 박지빈 군을 전담하는 매니저분들 말고는 예. 뒤늦게 알게 된 그런 경우였어요. 박지빈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학 입시를 뒤로 미루고 연기에 전념하겠다 해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박지빈 군이 실제로 준비했던 거는 군 입대였습니다.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진정한 남자가 돼서 성인 연기자로 연기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신체 검사를 이미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예. 아버지가 이제 지병, 그래서 어떤 지병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그 소속사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이 그 이별은 아픈 거잖아요. 특히 부모를 잃는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계속 나오는 보도를 통해서 또 상처를 입을까봐 말을 아꼈던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지빈 군의 아버지가 이제 당뇨를 앓다가 심장 질환에 합병증이 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건데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예. 이 박지빈 군도 이제 경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다 전혀 알리지를 못했는데 정말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박지빈 군이 연기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FT 아일랜드의 멤버들이라든지 이현우 군이라든지 라미란 씨라든지 박신혜 양이라든지 또 이제 같은 배우 소속사 배우예요. 김수현 씨가 이제 중국 활동으로 바쁘지만 또 굉장히 같이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박지빈 군이 지금 성장통을 너무 심하게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예. 주변에서 또 격려와 같이 이제 그 애도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백현주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